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부탁을 받고 있습니까? 그 부탁들을 모두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지쳐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상대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걱정돼요. 억지로 들어준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든 여러분을 소모시킬 준비가 되어 있죠. 무서운 건 이 부탁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요. 다음에는 내가 꼭 갚을게. 그래도 내가 제일 믿을 만해서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미안한 듯 하지만 결국엔 또다시 비슷한 부탁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숨겨진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부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필요한 부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은경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경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어려운 부탁을 해올 때마다 그래, 한번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야근 대신 업무를 마무리해주기도 했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도 고마워하며 다음엔 내가 꼭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번에도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회의가 잡히면 내가 발표해주면 우리 모두 편할 것 같아. 은경은 속으로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혹시 뒤에서 욕하지 않을까? 괜히 찍히면 어쩌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은경은 회사 내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으로 굳어졌습니다. 도움받는 사람들은 점점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실수가 생기면 은경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호의를 자주 베풀수록 사람들은 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이 말처럼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부탁의 심리에 숨겨진 위험성을 조목조목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부탁 유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유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죄책감을 자극하는 부탁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양심과 책임감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간절해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은경의 직장 동료 중 지현이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지현은 매번 부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선배, 이번에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어제도 늦게까지 집안일이 있어서 자료 준비를 못했어요. 선배가 도와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너무 죄송해요. 은경은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지연은 다음에도 비슷한 핑계를 대며 부탁을 반복했습니다. 그 부탁의 핵심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는 사정이 어려우니 너라도 좀 도와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상황을 듣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 내가 좀 도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탁이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부담이 커지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점점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이 굳어집니다. 문제는 이 부탁이 표면적으로는 정중한 부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한 번쯤 더 도와줄 수 있잖아.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양보는 스스로의 권리를 파괴하는 시작이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상대는 점점 그 선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상 착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부탁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번만 부탁할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선배만 믿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기인식입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내게 의존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소중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덕목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서열을 만들려는 부탁입니다. 이들은 부탁을 통해 자신과 여러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를 세우려 합니다. 이 부탁을 들어줄수록 여러분은 점점 낮은 위치로 밀려납니다. 은경의 회사에는 오랜 경력을 가진 차장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은경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경 씨, 이건 내가 하기에는 좀 번거롭고 복잡해서 젊은 사람이 속도도 빠르잖아. 이번엔 좀 부탁할게. 말은 부드럽지만 항상 중요한 일보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떠맡겼습니다. 이런 부탁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서는 어려운 일은 은경 씨가 잘하지 하는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책임은 피하면서도 겉으로는 은경을 칭찬하며 자신보다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탁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한두 번 도와주면 그저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이미 관계의 질서가 굳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밖에 못할 것 같아서 부탁하는 거야. 내가 하니까 훨씬 깔끔하잖아. 나이가 어린데도 참 잘한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책임을 떠넘기고 서열을 공고히 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남이 높이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아진다. 그러나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즉, 겸손은 선택이지만 상대의 서열놀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상대가 위에 서고 여러분이 아래에 서게 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제가 맡을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이 맡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서열놀이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부탁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소소한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아예 자신의 문제 해결사로 삼아버립니다. 은경의 또 다른 동료인 수진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컴퓨터 세팅을 부탁했습니다. 은경 씨,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프로그램 설치가 잘 안 돼서.
은경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엑셀 수식이 잘 안 된다며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고객 메일 작성이 어렵다며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은경 씨, 워낙 정리 잘하니까 부탁 좀 해도 될까? 이렇게 시작된 부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부탁이 쌓이면서 은경은 점점 자신의 일을 하기도 바빠졌고 수지는 본인의 업무 부담을 계속 줄여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수진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은경을 찾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줘야 잘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상호 협력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의존입니다. 상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은 점점 소모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계속 도와주면 결국 상대는 스스로 걷는 법을 잃는다. 이 말처럼 지나친 도움은 상대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여러분은 끝없이 부름받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스스로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여러분을 찾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상대의 의존성을 키우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가르쳐주는 도움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몇 번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상대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존은 언뜻 보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도움에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탁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탁들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책임과 상대 책임을 분리하는 감각입니다.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너무 냉정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호의를 점점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선의는 선택이어야 한다. 의무가 되는 순간 그것은 착취가 된다. 여러분이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결국 상대는 이 사람은 언제든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관된 기준 세우기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면 상대는 계속 틈을 노립니다. 저번에는 들어줬잖아. 그때도 해줬으면서 이번엔 왜 안 돼? 그래서 부탁을 받을 때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 업무 시간을 침범하는 부탁은 받지 않는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부탁을 하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업무 외 개인적인 부탁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원칙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기준을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기술입니다. 거절이 무조건 냉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탁이라서요.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계를 전달합니다. 상대도 이 사람은 선을 지키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남의 욕구를 다 들어주려 하지 마라.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정신적인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남이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허용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 경계를 넘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부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평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평소에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상대의 평가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부탁을 들어주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인정은 불안정합니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도와주지 않아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 이용당하는 관계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관계의 질을 선택할 권리를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며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책임 위에 세워집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의존하는 관계는 결국 깨집니다.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상대가 크게 실망하거나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라면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스스로 문제를 떠안지 않는 습관입니다. 부탁을 들었을 때 내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상대는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질 필요가 없다.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짐만 지면 된다. 이 말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위험성. 첫 번째, 죄책감을 자극하는 부탁. 두 번째, 서열을 만들려는 부탁. 세 번째,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부탁. 이 세 가지 부탁 유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며 지쳐왔던 관계는 없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경계선을 그어주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나누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